안녕하세요. 조엘이 아빠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번에 이어서 영주권 변화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가운데서 아직 저도 덜 이해를 하고 이해를 제대로 못한 부분도 있었어 갖고, 뉴질랜드 고용노동혁신청이라고 하나요? MBI 사이트에 나와 있는 그 제안서의 내용을 토대로 한번 여러분들께 저번보다는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오늘 녹음은 대본 없이 하기 때문에 다소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그런 것들은 감안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바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존에 지금 현행 EOI 점수가 180점 만점인데 그것에서 지금 완전히 새롭게 바뀝니다. 6점으로 해서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데, 즉 6점만 달성이 되면 여러분들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그 6점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표는 제가 MBI 고용노동청 사이트에 들어가고 직접 캡처한 화면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뉴질랜드에서 각종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학력을 가지고 있거나, 근데 학력 같은 경우는 뉴질랜드 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뉴질랜드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 또 인정이 됩니다. 그것 또는 그리고 하이 인컴이죠. 그래서 고소득 부분, 이렇게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고요. 여러분은 이 3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 플러스 옆에 보시면 스킬드 워크 인 뉴질랜드라 써져 있죠. 최대 3년 3점만 획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뭐 4년 5년 이랬다 해서 4점 5점 더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요거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 6점을 취득해서 영주권을 신청하기에 앞서서 필요한 조건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지금 여기 1번의 항목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뭔가면, 여러분의 잡 코드가 레벨 1에서 3으로 시작하는 거다. 예를 들어서 저는 셰프인데 셰프는 3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안드스코어 넘버가 3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데, 최소한 이게 미디엄 웨이지를 받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 여러분이 셰프로 신청을 하려면 현행으로 보면 29.66불 이상 받아야 신청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 요건이 되고요. 그리고 안드스코어 레벨 4에서 5에 해당되는 직종을 가지고 계신 분은 최소한 미디엄 웨이지 1.5배니까 약 45불을 시간당 받아야, 그래야지 여러분이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나오죠. 지금 보면은 2023년에 미디엄 웨이지 중간 임금이 29.66불, 즉 30불 정도 되는 거고요. 이거 또는 약 61,700불 펄 그러니까 1년에 61,700불 정도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1.5배가 되려면 약 한 9만 한 3, 4천 불 되나요? 그 정도는 돼야, 9만 한 5천 불 정도는 넘어야 1.5배가 되니까 그 정도 샐러리는 받아야 여러분이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면 applicants must have a job or job offer라 써져 있는데, 그러니까 job을 가지고 계시거나 현재 일하고 계시거나, 즉 재직 중이시거나, 아니면은 job 오퍼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job 오퍼 없이 새로운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제도 하에서는 job 오퍼나 혹은 재직 중이 아니신 분들은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격 조건은요, 제가 저번에 놓친 부분인데, applicants must continue to meet a minimum standard of English language skills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최소한의 자격 조건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IELTS 6.5점입니다. 그리고 파트너분들은 신청할 때, 예를 들어서 저처럼 이제 와이프하고 아이가 있는 경우 와이프도 최소 5.0은 나와줘야 됩니다. 그게 이민성 홈페이지에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어떤 분들은 뭐 배우자는 점수가 없어도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배우자분들도 5.0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IELTS 공부를 하시거나 혹은 PT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IBT, 토플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 하여튼 그런 것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뭐 건강 문제나 나이 문제나 뭐 인성 문제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55세가 넘어가면 신청이 불가능하고요. 그 전까지는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원래 현행 제도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니까 워크비자 신청은 55세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영주권은 사실 몰랐었는데 여기 보니까 55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55세 이전이신 분들은 자격 요건이 된다면 도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네 가지를 기본적으로 충족했을 때 지금 보시는 도표를 통한 영주권 기술 이민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걸로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네 가지 예가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PhD 디그리니까 박사 학위거든요. 요거는 이제 6점이 있으니까 이 과학자는 예를 들어서 박사학위를 전공한 과학자가 있다 라고 한다면 6점이 되기 때문에 바로 그냥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 라이센스드 빌딩 프랙티셔너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거 3년 경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3포인트란 얘기인데, 이러한 분들은 3년만 뉴질랜드에서 더 일하게 된다면 6점으로 해서 기술 이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자격증 카테고리죠. 첫 번째는 이제 학력 카테고리였고, 두 번째는 자격증 카테고리였고, 세 번째로는 이제 고임금 카테고리입니다. 1.5배를 받는, 예를 들어서 셰프가 있다라고 한다면 3년을 더 일하면 6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학력은 뭐 경영학인데, 예, 제가 일본에서 이제 경영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학력은 경영학인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학사니까 3점을 받을 수 있고요. 셰프로 지금 3년 일하면 그러면 3점을 받을 수 있냐 물어보신다면 현재로는 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관련 있는 학과가 아니잖아요. 경영학인데 뉴질랜드 내에서 경영은 셰프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않은지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현행 제도로 하면은 제가 이제 뉴질랜드에서 인정해주는 이제 학위, 쿠커리 그 비즈니스 스쿨 같은 거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40점을 받고 뭐 이렇게 해서 학력 점수가 되는데, 현재는 레벨 4에서 레벨 6는 이게 만약에 이렇게 바뀐다 그러면 우리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학력은 쓸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오히려 더 어렵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는데, 왜냐면 셰프가 현실적으로 오너하고 잘 얘기를 해서 뭐 시간을 길게 더 일한다라든지 해서 뭐 그렇게 조정하지 않는 이상은 45불 받기는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부 가능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셰프가 45불 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 보이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저 같은 케이스는 학력이 3점이 있기 때문에 경영학으로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가능한가, 과연 셰프로 뉴질랜드 경력을 3년 있다가 그러면. 근데 이 관련성을 어디까지 인정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한다라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유리한 게 아니라 굉장히 불리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갖거든요. 그래서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제 선생님에 대한 예시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Registered Teacher이니까 등록된 교사인데, 이분은 이제 3년의 그런 관련된 자격이 있겠죠, 학력 같은 게. 그래서 이분은 이제 3점을 클레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3년을 더 일해야 뉴질랜드에서 3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6점이 돼서 레지던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영주권을. 혹은 어떤 교사가 있는데 이분이 혹시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5점을 클레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5점을 획득했기 때문에 나머지 1년만 뉴질랜드에서 일을 하게 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거죠. 뭐 이렇게 예를 네 가지를 이렇게 이근샘플을 적어놨는데, 이게 지금 바뀌는 게 제가 처음에 느꼈을 때는 이게 되게 쉽게 바뀌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디테일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질랜드에 오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잘 해갖고 준비해서 오셔야 돼요. 근데 이게 MBIE에서 이민성에 프로포즈 한 겁니다. 제안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뭐 100% 수용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일단 7월에 그린리스트에 대한 새로운 이제 그 직종이 발표가 있으면서 이것도 같이 발표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7월에 어떻게 발표가 나는지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바뀌는 제도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은 지역 점수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사실 로케이션 제한이 어떤 사람에게는 발목이 잡히는 그런 거였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사실 오클랜드가 생활의 편리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더 유리합니다. 일 구하기도 더 쉽고 더 나은 시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더 많고 비즈니스 기회도 더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오클랜드에서 자리 잡으면서 이렇게 영주권을 준비하는 경우가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많은 분들이 왜 오클랜드에 몰려 살겠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케이션에 대한 제도가 없어지는 거 말고는 사실 이게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기보다는 더 어려운 방향으로 바뀌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MBI에서 이 발행한 레포트를 보게 되면 사실 이들이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제도를 심사에 대한 편의성과 신속성을 위한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민성이 굉장히 일이 적체가 많이 되고 뚜렷한 기준이 없이 또 어디까지 예를 들어서 해외 경력 같은 경우는 인정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밀렸었죠. 사실 코비드 이전에 뭐 2년 동안 거의 심사를 못할 정도로 뭐 인력 부족이나 뭐 이런 기타 등등의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민성에서.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간결하고 심플한 하지만 좀 고숙련된 그런 노동자들을 유입시키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이렇게 바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민을 생각하신다면 일부 직종을 빼놓고 그렇게 간단하게 올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캐나다나 호주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그렇게 완전히 쉽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호주 같은 경우는 캐나다는 뭐 학교 졸업하고 자오퍼 받으면은 영주권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호주 같은 경우는 많이 완화는 됐지만 과거에 비해서 그렇다 해서 그게 굉장히 쉽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뉴질랜드는 근데 그와 반대로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뉴질랜드에 오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라고 한다면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뉴질랜드에 오시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거거든요. 자연과 그리고 이제 기후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뭐 호주나 이런 곳에는 이제 독거미나 뭐 좀 이렇게 유해동물이 있는데 뉴질랜드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생태계라든가 기후가 일단은 굉장히 좋은 나라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은 저번 영상에 대한 이제 보충으로 좀 더 정확하게 짚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지금까지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에 영주권에 대한 확실한 그 제도 변화가 있을 때 다시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하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